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사람에 대한 이 피의자에 대한 내용들이 속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이 피의자 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 김 씨가 범행 당일에만 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동선과 주변 경계 상태 등을 주시한 듯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 김모 씨의 행적을 공개했거든요. 이를 보면 일단 지난 1일 오전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부산역에 도착한 뒤에 그 후에는 경남 봉화마을, 양산 평산마을로 갔고요. 이 김 씨, 이어서 울산역을 통해 부산으로 돌아와 가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덕도 인근 숙박시설에서 하루 정도 묵으면서 사전 답사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김 씨의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정도 이 대표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의 동선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 계획 범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담 아나운서,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는 조금 섬뜩한 모습도 있었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사전 답사한 것도 따라다닌 것도 섬뜩한데요. 예. 영상에 찍힌 모습을 보시면 정말 섬뜩합니다. 일단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일에 이재명 대표 일정이 있었던 경남 봉화마을에 이 피해자 김 씨가 나타났는데요. 그 움직임을 보시면 정말 섬뜩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저 남성, 대뜸 허공에 손을 힘껏 뻗어보죠. 네. 살짝 몸을 푸는 듯 하더니 몸이 붕 뜰 정도로 아주 힘껏 손을 뻗어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씨의 범행 전날 모습인 건데요. 범행 전날이요? 네, 전날 행사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참석해 있었습니다. 예. 마치 손을 푸는 것처럼요. 뭔가 이렇게 툭툭 털어 보이고요. 뭔가 수상한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범행을 미리 연습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영상만 봐도 정말 그 당시 범행이 있었던 그날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사실 김모 씨 같은 경우 6개월 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일정에서 6개 정도를 따라다녔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흉기도 어느 정도 변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 범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피습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예. 통상적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사전에 뭔가 그와 유사한 행동,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모습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고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다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좀 갈게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네,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을 했다. 그걸 참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명문 어제 8쪽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예현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이 변명문이라는 표현은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김모 씨가 쓴 표현이고요. 원본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남기는 말 이런 제목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고 제목이 남기는 합니다. 말이었나요? 예, 지금 이제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예. 일단 본인의 심경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명감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이 폭망했고 대북 굴욕 외교를 비롯해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그리고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 형국이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역사 이렇게 계속 언급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무슨 신념에 차서 한 일인 양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적혀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 뭐 사명, 신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해한 용어들이 많이 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역사적 사명감이다 이러면 내가 영웅이다 뭐 이런 영웅 심리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남기는 말, 변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래서 뭘 참고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런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자기 확신이 이 문서에는 아무래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보통은요,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내는 형식의 문건은 사후에 본인이 잡힌 다음에 작성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네.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 현장에 이미 그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을 컴퓨터에 출력을 해와서 본인이 잡힐 것을 알면서 범행을 결행했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문서를 들고 있었지만 압수수색도 단행하지 않았으니까 네, 예. 사무실에서 이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문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이 문서 내용을 또 보면 일부 정치인들을 상당히 비하하고 비난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정치인의 이름과 관련해서 경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고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변명문을 아까 김 씨 말대로 경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캐물었을 것이고 일단 지금 아까 전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기초로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언론에 나온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그 변명문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영장실질심사 들어갈 때 무언가를 제출한다면 반성문을 보통 제출하죠. 그렇죠. 근데 변명문이라는 본인의 표현은 나는 반성할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예. 마치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통 범죄자들과 다르게 저 아까 기자들 왔다 갔다 할 때도 고개도 안 숙이잖아요. 예, 예. 모자도 안 그렇죠. 쓰고 네. 보통은 얼굴을 가리는 걸 많이 당당하다 하는데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변명문 8쪽 줬으니까 그거 참고하라는 얘기까지 네. 하고 그리고 지금 유치장 안에서는 책을 읽고 싶다. 예. 이런 얘기하면서 삼국지 2권을 받아서 그걸 또 읽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이 김 씨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반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뭐 당당하고 심지어 이 뻔뻔한 모습 같기도 한데 전예현 평론가님, 그래서 경찰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저렇게 취재진이 많이 몰려들면 본인이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던 거나 이러는데 지금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얼굴을 들기도 하고 예. 본인에 대해서 직접 얘기도 하는 장면이 아까 포착됐었거든요. 예.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담담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경찰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했고요. 김 씨의 심리 상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정신 경력은 없고 전과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찰에서는 이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이 중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장현미 변호사님, 이 신상 공개할 가능성 있습니까? 열려 있다고 봐야죠. 열려 왜냐하면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 이게 예.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거든요. 살인 미수는 거기에 포함이 일단은 되고요. 네. 그리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또 하나의 그 구성 요건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목을 가격했다는 건 사실 사망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잔혹성에 있어서는, 잔인성에 있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본인이 일단 인정을 하고 있고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럼 신상 공개를 했을 때 뭔가 공익 제보를 또 받는달지 재범의 우려를 현저히 낮춘달지 여러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건에 정말 충족
충족할지 신상공개위원회 등을 소집하면 아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이 헬기 이송을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과 병원 간에도 이야기가 충돌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당하고 이제 그 비서실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한 게 이제 서울대병원 가겠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수술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부산대병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송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영상을 보더라도 서울대 측에서는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 부산대병원 측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장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은 경험이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수술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인데 거기서 수술을 하면 되지. 네, 굳이 전원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도 이송을 반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수술 준비를 한 교수가 우리가 합시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준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여기서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럼 전원은 왜 된 건지에 대해서 이 센터장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도 이해됐기 때문에 센터장인 내 의견에 따라 전원이 결정됐다. 즉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원이 된 것이지 서울대병원 측에 부산대병원이 먼저 전원을 요청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관계자들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최종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건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건 처음이었다라고 부산대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병원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또 불을 지핀 발언이 있었다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까 조금 전에 뭐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사이에 그 진실 공방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가장 불쾌했던 건 예. 서울대병원이 수술을 충분히 훨씬 더 잘하고 부산대병원이 못하니까 전원 신청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를 한 건데 예.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런 거에서 기름을 완전히 부었던 발언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목이 민감해서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았고 가족들이 원했다.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았다. 잘하는 곳이요. 그러면 일단 저 얘기를 뒤집어 보면 부산대병원은 잘 못하는 곳, 믿기 어려운 곳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담 아나운서 이뿐 아니고 이 부산 지역 의료계에서도 발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황도 상황이지만 말로써 또 브리핑에서 약간 뭔가 오해의 소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시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또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했고요. 만약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니라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 전달 체계라고 했는데요. 결국 예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 광주시 의사회도 지역 의사회로서 비난 성명 내기도 했거든요. 네.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한다던 민주당의 아마 지역 의사회에서 좀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산대에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헬기를 타고 왔냐 이거죠. 보호자가 원하면은 헬기 타고 가면 되는 거냐 이거죠. 네, 그렇다면 어떤 환자가 이 헬기 이송의 대상이길래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 응급의료회기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한 환자, 의료기관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요청을 하고 동승하면 헬기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현장 의료진은 위중한 환자도 헬기를 못 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수술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이 가능함에도 굳이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특혜일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는 거고요. 예. 자, 이에 대해서 소방청 측은 의전설 등을 고려한 이송 등의 매뉴얼은 없다는 겁니다. 즉, 매뉴얼 외적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의료진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는 건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논란이 사실 지금 꼭 불거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오늘 홍준표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냐?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네. 물론 뭐 브리핑을 하고 오가는 과정에서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정치인들 간에 말이 번지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섭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왜 이런 정치 테러라고 불릴 만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럼 앞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 무엇보다 피습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잘 치유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이든 누구이든 부산을 방문했던 사람이 피습을 받아서 생사를 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쾌유를 빈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이 인지상정이자 우리가 의료인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좀 씁쓸했고요. 예. 너무 감정적인 논쟁보다는 환자의 치유라든가 쾌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또 지역 의료가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보겠다 이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나친 논란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등은 첨예해지는 모습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이렇게 계속 뭐 병원 간의 전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이제 가짜 뉴스인 측면이 있다라고 밝히면서요. 일단 전원을 하기 위해선 가족 요청이 있어야 되고 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거쳐서 이 전원이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산에 터잡아서 활동하는 정치인인데 이거는 쾌유하기도 전에 정치 테러 사건의 본질을 너무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정치적 시도로 보인다. 정치적인 의도의 어떤 공세인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좀 다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모진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김지호 민주당 정무조정부 실장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제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술도 중요하고 의료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가족의 간호가 제일 절실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보좌진으로서는 환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요청한 게 위법하다, 반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사과할 일인지 좀 되묻고 싶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이재명 대표 연고가 없다 보니까요 서울로 요청해서 이제 간호를 받고자 했던 가족의 의중이 관철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의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전원이 이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부산대 병원에서 받는 게 절차에 맞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가운데 일반 병동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당 지도부도 대표님과 직접 연락은 하진 않고 있고요. 오직 가족을 통해서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대화는 가능하신 상태입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아주 작은 소리로. 뭐 대화가 좀 아주 짧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거의 아무튼 면회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다 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제한적 상황에서만 뭐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는 가능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담 아나운서 아무래도
상태가 다행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차근차근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도 잘 됐다고 했으니까요. 네. 어제 점심부터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미음도 먹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릿느릿하고 좀 작은 목소리, 또 쉰 목소리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니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문안 가도 되냐, 병문안 의사를 타진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대표 측에서 아직 병문안은 조금 어렵다. 네. 지금 좀 안정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향후에 일정을 조율해서 병문안을 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모쪼록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건강이 먼저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또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